안녕하세요. 유형 2번 가속도 법칙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힘과 운동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왜 힘과 운동이죠? 힘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체가 운동하는 거를 한번 저희가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맛볼 거예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유형 1번과 유사하죠? 맞아요. 이런 유형도 마찬가지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문제 유형 자체가 제가 힘과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힘을 봐야 하죠. 힘을 보려면은 저희가 표시를 해야 빠뜨리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일단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힘과 운동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를 각각 어떻게 볼 거냐. 일단 힘은 저희가 배운 F는 ma, 뉴턴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의 식이죠. 이 식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모든 물체에다 다 적용을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운 그래프 중에서 VT 그래프를 볼 거예요.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F는 MA에서 저희가 주의할 점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을 할 때 이 F 자리에다가 힘 하나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따가 볼 문제인데 이 A 물체 같은 경우에 중력도 있고 위로 장력도 작용을 하죠. 이때 중력, 장력 둘 중에 하나만 보면 큰 코 다친다 이 얘기입니다. 무조건 F는 MA의 F는 R자 힘을 넣어줘야 해요. 그 다음에 운동은 VT 그래프를 본다고 했죠. VT 그래프가 뭐였죠? 네, VT 그래프는 Y축에다가 속도, X축에다가 시간, 그 다음에 그 시간에서의 속도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이런 그래프를 VT 그래프라고 했어요. 왜 VT 그래프로 보냐? VT 그래프에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리량, 변위, 속도, 가속도 세 가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속도 어떻게 보죠? 네, 기울기가 가속도가 됩니다. 변위는요, 그래프 밑에 넓이, 이 넓이가 변위가 돼요. 그렇게 변위, 가속도, 그 다음에 속도는 당연히 y값이 속도가 되겠죠. 이 세 가지 물리량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막 계산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눈으로 그래프로 풀 수가 있어서 전 항상 VT 그래프를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도 VT 그래프로 풀도록 연습을 해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문제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조금 복잡하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실로 물체 A, 물체 B, 물체 C가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같이 움직이겠죠. 이 C가 더 무거운가 본지 C 쪽으로 이 ABC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정지해 있던 B가 Q 위치에 오니까 4B로 가속이 됐고 그러다가 Q에서 R까지는 B가 왼쪽으로 4분의 1 mg만큼의 힘을 추가로 받아요. 그랬더니 가속도가 조금 느려졌겠죠 아마? 그리고 쭉 가서 여기는 길이가 같고 R까지 왔을 때 B의 속도가 5V가 됩니다. 자, 이제 방금 배운 개념들을 적용을 해볼 텐데 여기 1번, 2번 힘, 운동 이렇게 써놨다고 이게 순서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 의미 아니에요. 운동은 VT 그래프로 보자, 힘은 F는 MA로 보자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죠? 속도죠. 속도부터 제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속도부터 보자 하면은 VT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자, Y축에다가 속도 V, X축에다가 시간 T를 놓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지, 속도가 0이었어요. 그 다음에 점점 가속이 돼서 속도가 어떻게 됐죠? 네, 속도가 4V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P에 있을 때, Q에 있을 때고 R에 있을 때는 더 가속이 돼서 속도가
5V가 됐어요. 근데 P에서 Q까지의 거리, Q에서 R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네, 요 밑에 넓이, 이것을 저희가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밑에 넓이도 마찬가지로 L 이렇게 나와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시간 간격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등가속도 운동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P에서부터 Q까지는 등가속도잖아요. 이때의 평균 속도는 그냥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평균 내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시간 간격을 제가 잡아볼게요. 여기까지 시간을 t1, 시간을 t2라고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 네, 2v죠. 곱하기 t1, 요게 L 나와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4v에서 5v까지의 평균 속도는 네,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2분의 9v가 나와야 합니다. 에다가 t2로 곱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L 이렇게 나와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연립을 해보면 4t1은 9t2가 되죠. 9 대 4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조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9t 그 다음에 4t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가속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 P에서 Q까지의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9t분의 4v가 기울기니까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9t분의 4v가 될 거예요. 그 다음 Q에서 R까지의 가속도는 4t분의 v잖아요. 네, 여기서의 가속도는 4t분의 v가 나오는 거예요. 가속도의 비율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속도의 비율을 알면 여기서 추가된 4분의 1 mg를 통해서 저희가 이 B에 작용하는 R자임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P에서 Q까지에 작용하는 B의 R자 힘, 그거를 저희가 한번 F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F는 MA니까 M 곱하기 요 A1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약간의 조작을 가하겠습니다. 뒤에 t분의 v를 제가 a로 수정을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는 f에 뭐가 더 가해지죠? 맞아요. 4분의 1 mg가 추가로 가해질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될까요? 네, 안 돼요. 왜일까요? 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 4분의 1 mg가 작용하면 장력이 그대로 가서 4분의 1 mg만 더해질까요? 아닙니다. 이 4분의 1 mg가 이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하니까 골고루 퍼지는 효과가 날 거예요. 이때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세 물체를 한 물체로, 물체계로 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건 틀린 방법이다. 바로 물체계로 보는 방법을 적용을 할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체계로 어떻게 보냐? 물체계로 보시면 A, B, C의 전체 질량은 네, 맞아요. M 플러스 2M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유물체도 저희가 아직 안 그렸죠? 자, 물체계로 보니까 이 중간의 장력은 저희가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안 그린 거예요. 이 중간 장력을 무시를 해버리면 네, 이렇게 식이 간단해져요. 그러면 첫 과정은 이제 어떻게 나와요? mg 빼기 mg는
네, m 플러스 2m에 요 a1 9분의 4a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 mg가 추가됐을 때는 네, mg 빼기 mg 빼기 4분의 1 mg는 뭐가 나오죠? 이때는 맞아요. 4분의 1 a로 바뀌어야 해요. 네,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당연히 되죠. 저희 모르는 게 라지 m 그 다음에 a 두 개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 식이 두 개 연립하면 풀려요. 그러면 저희가 연립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연립을 했을 때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라지 m은 7분의 11m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연립 과정은 귀찮지만 저희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빠르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저희가 미지수 개수만큼의 식을 어서 구할 수 있는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VT 그래프와 F는 MA 이런 식들에 잘 숙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이번 유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형 3번 등 가속도 직선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툴킷 익숙하지 않나요? 맞아요. 힘과 운동 툴킷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일까요? 푸는 방법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VT 그래프를 잘 그리면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물론 어떤 문제들은 VT 그래프도 그리고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요하지만 비슷한 과정을 여러 번 겹쳐져 있는 것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푸는 이 방법을 잘 따라오셨다면 다른 복잡한 문제들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말없이 무언가를 그리고 있죠? 뭘까요? 맞아요. VT 그래프입니다. 먼저 이 A의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A는 0에서부터 쭉 가속이 되는 이런 VT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런데 갑자기 A가 속도가 V가 됐을 때 B가 A의 원래 위치에서 EV만큼으로 출발을 한대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A의 속도가 V가 됐을 때 B는 이 시점에 속도 EV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빗면 위에 있죠? 그러면 A와 B의 가속도는 같겠죠? A와 B의 가속도가 같다면 이 둘은 VT 그래프 위에서 어떤 모양이 될까요? 맞아요. 평행할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평행하게 B가 출발을 해요. 이때 B가 A를 따라잡는 이 순간을 보라는 거죠. 언제 따라잡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A가 이전까지 먼저 가 있던 만큼 이 넓이죠. 이 넓이만큼을 B가 더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가 바로 A와 B의 차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아지는 그 순간이 따라잡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2분의 1이 빠지잖아요. 아, 그럼 V 곱하기 높이가 2분의 1 VT가 돼야 되죠? 네, 당연히 이 구간은 2분의 1 T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나오죠. 아, 시간이 절반만 갔으니까 당연히 이 속도는 어떻게 된다? V만큼이 아니라 그 절반이 올라간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속도가 2분의 3V. B도 똑같은 만큼이 가속이 됐겠죠. 그럼 얼마? 2분의 5V.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비율은 네, 3분의 5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제가 VT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 이유를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 유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